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오늘도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꾸준하게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요즘 잠만 자고 일어나면 계속 업비트 창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기사를 보니까 롱 포지션들이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8천억 정도가 증발이 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6억 달러 이상 대규모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64,000달러, 5,000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1억 원이 완전히 붕괴된 시점에 있습니다. 약 16만 명 정도가 강제 청산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아직 많이 미실현 손실 구간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직 우리가 팔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선물 트레이딩 자체에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트럼프 관세 쇼크, 요즘에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서도 계속적으로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재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금값이 다시 한번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온스당 5,200달러 선을 재돌파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만간 이번 주 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현재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라도 금값이 계속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IMF의 자료를 봤을 때 지금까지 금값이 언제 폭등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료되고 이 닉슨 쇼크가 있었을 때, 그리고 1차 오일 쇼크라든지 이란 혁명이 있었을 때, 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던 1980년대 그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엄청나게 크게 올렸던 이력이 있죠. 또한 2010년 초반 때 유럽 재정위기의 정점,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엄청난 금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통적인 패턴을 미루어 봤을 때 통화 가치가 불안할 때,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 금융 시스템이 위기를 직면하는 직전이었을 때, 또한 기존 통화 체제의 구조적 변화 시점에 금이 항상 폭등하는 구간을 보여줬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금 폭등에 대한 시점 자체를 위기의 바로미터로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 이 부분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다루려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이 금에 대한 폭등을 1차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탈달러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달러에 대한 인덱스 또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셀 아메리카가 벌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며 국가 부채, 재정 위기는 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동결하냐 조만간 3월달 FOMC 회의 다시 한번 동결할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말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붕괴가 됐고 리셋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즉 시스템 구조적 변화가 다가오는 대격변기, 대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를 특이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1차원적으로 삼성전자 오르네, 금값 오르네, 나도 사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 뒤에서는 큰 구조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가격보다는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 비전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번에 체인링크 출신의 테일러 린드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들이 만든 태스크포스 수석 고문으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세르게이 나잘로프가 이끌고 있으면서 이미 많은 기관의 채택을 받았고 현물 ETF도 뚫려 있으며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섹터별 대장 코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무엇보다 요즘에 이 SEC 규제 당국 자체가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가져가면서 과거 게리 겐슬러 시절과는 매우 다른 180도 전환된 그런 문호 개방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헤어컷 2%가 적용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SEC가 위즈덤 트리를 기반으로 한 MMF, 머니마켓 펀드에 직접적으로 토큰화 거래, 장중 거래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가격 규제 면제 승인을 하면서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 자체가 확대가 되고 이 토큰화된 주식을 이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백악관의 디지털 고문을 맡고 있는 패트릭 위트, 작년 연말에 리플의 스웰 행사에서도 연사로 참여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 약간의 고무적인 스탠스를 인터뷰를 통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자 보상은 안 될 수 있어도 디파이라든지 거래를 통해 특별 활동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는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죠. 3월 1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길게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매출이 최대 7배 이상 급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망치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지니어스 액트법에 따랐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자체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하지만 제3자 기관에서 디파이를 활용하거나 어떤 온체인 금융 활동을 통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허용되는 가닥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 서클사가 운영하고 있는 USDC 같은 경우 초창기에 이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으면서 센터 컨소시엄 형태로 생태계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발행 주체와 준비금 관리 자체를 서클에 직접 맡기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코인베이스의 매출 자체가 USDC를 통해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닥이 잡힐 수가 있겠구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 데이비드 푸스, 코인베이스와 서클의 그 컨소시엄을 아우렀던 전 CEO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같이 만들었던 센터 컨소시엄의 CEO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JP모건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CLS 그룹 연속결제은행이죠. 매우 중요한 은행의 CEO를 담당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연준이라든지 영란은행, 국제결제은행 등등에서 정책 입안자의 역할도 해왔는데요. 이 데이비드 푸스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보게 되면 이 RLUSD의 자문위원회 명단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쉘라베와 마찬가지 케네디 몽고메리, 라구암 라잔까지 보게 되면 그들은 IMF, 국제결제은행, BIS뿐만 아니라 재무부, JP모건, 페드나우, 연준, CFTC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규제 당국이나 금융 엘리트 기관에서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마이클 셀러가 최근에 이 황색점을 다시 한번 찍었었죠. 그러면서 양자 컴퓨팅 위험은 현재 과장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양자 컴퓨터가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돼 있으면 암호화폐판을 뚫는 게 아니라 재무부라든지 은행 시스템을 이미 뚫었겠죠. 아직까지 매우 초기 국면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 자체도 양자 내성 암호화를 도입할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되는 과정에 있으며 업그레이드로 충분히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 판 자체를 그들이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위협이 되면서 암호를 해독시킨다?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크립토 판대기를 키워내면서 그들은 화폐에 대한 패권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이 MSCI 같은 경우 592개 정도 2월 23일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한 71만 7천여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죠. 아니 바보 아닌가? 최근에 CNBC에서는 6만 5천 달러 붕괴되면서 5만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과 같은 DAT 기업들은 사들이고만 있을까요? 그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이겠죠. 이 국가 단위의 엘살바도르 역시 비트코인을 앞으로 단기 변동성에 상관없이 국가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계속 매집할 것을 재확인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XRP가 됐든 본인이 확신하는 자산 클래스에 꾸준히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미주리 주에서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법을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임위에 회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회부라는 것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나 위원회로 무언가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주정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스텝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 우리 또한 비트코인 역시 중장기적으로 정수 단위 한 개 정도는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를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플사의 펀더멘탈은 계속 확장이 되죠. M&A 전략적 인수를 앞으로도 가져가면서 XRP의 생태계를 계속 강화시킬 것이다. 장기 성장 목표를 미뤄보았을 때 우리가 최소 2030년 정도의 타임라인을 현실적인 나만의 플랜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갔습니다. 벌써 일주일 만에 3조 원 손절을 하는 개인 투자자, 중소형 기관들의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암호화폐판을 만들었던 유대금융 엘리트 세력들은요, 암호화폐로 개인들의 부의 바늘에 오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소외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아내는 과정에 있는데요.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확실하게 끌어올리면서 제도권 편입과 실사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기회비용이 아깝고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희망회로라고 들리신다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금, 은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바꾸셔도 되겠지만요. 정말 진정성 있게 공부하고 내가 정말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생일대의 기회로 포착하면서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공부와 내공을 쌓으면서 이 지루한 인내의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8시 투자사관학교 라이브에서 JP모건과 우리나라의 KB 하나은행 등등 ODL 리스트, 리플사의 공식 도큐멘트를 통해서 지금 리플렛을 많은 기관들이 선택을 하지만 XRP를 선택 안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선을 우리가 공식 자료를 통해서 타파할 수 있는 시간 가져갈 것이고요.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발행사가 직접적으로 이자 주는 건 안 되지만 디파이를 활용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활용처 추가적으로 한 군데를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후 현금화를 하고 나서 또 자산을 어디에 파킹할지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플래닝을 잘 짜야 되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 받을 수 있는 구조 매우 잘 설계할 필요가 있죠. 또한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최근에 이 부분에서 도지코인과 XRP가 같이 묶이기도 했는데 리플 사회의 관계, 그리고 리플의 임원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렛과 리플 원장, 리플 페이먼트 완전히 개념 한 번 더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지금은 금, 은 투자할래, 부동산 투자할래, 아니면 나는 그냥 달러 채권이나 투자할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묵묵히 우리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진정성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